근데 궁금해서는데 왜 원동기 면허를 미성년자들도 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지? 차는 크지만 너희 그 바이크는 작으니 너네가 좀 희생하고 양보해라. 주차 공간을 쓸데없이 차지하지 말고 차를 위해서 양보해라. 이런 논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투명해져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hot 너무 더워 Hot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hot 이게 제 또 요즘 오토바이를 타는 이제 라이더들 분들 사이에서 좀 핫한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라이더 분들 아닌 분들 시점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싶을 거예요. 뭐 오토바이를 길가에 아무렇게나 대는 걸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이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었을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동안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를 막혀도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 과태료도 안 물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됐을 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다는 거죠. 일단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바이크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크를 타는 제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땅덩이도 좁고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 주차 공간이라는 그 공간에 어쨌든 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이 바이크를 주차를 한다는 게, 바이크를 타는 나조차도 좀 그게 좀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바이크 입문을 하고 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이제 리터급 바이크까지도 이제 소유를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주차를 할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죠. 당시에는 이제 구축 아파트라서 지하주차장이 없었는데, 이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밖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구축 아파트는 세대수에 비해서 자동차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 그 주차 공간 하나를 내 바이크를 세운다 하면 민원이 엄청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게 왜냐면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바이크는 차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아니 가뜩이나 주차 공간도 없는데 그 바이크를 떡하니 왜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거기다 바이크를 세워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만약에 따지고 들면은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라. 바이크가 여기다가 대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바이크는 이륜차 아니냐, 그럼 차라리 이륜차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왜냐면 그래도 차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 오토바이 아니냐, 오토바이를 왜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겠지. 아니 오토바이도 이륜차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차로 들어간다, 어떤 그런 과속이나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를 다 똑같이 받는데 바이크라고 해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냐, 똑같은 차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상대가 아니 바이크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지 않냐, 하냐, 차는 단속을 하는데 아니 너희들이 좀 양보하면 되지, 그럼 차는 도대체 어디다 주차를 하냐 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서부터 애매해지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오토바이를 불법 주정차 하는 것에서 단속을 하겠다 하면 사실 지금 이런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도 좀 더 당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건 맞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단속이나 이런 법안들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전제는 이륜차에 대한 어떤 주차 공간이, 그런 주차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 하면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류성님 바이크 채널 영상다가 경찰청인가 경찰서인가 어디를 방문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그분도 바이크는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류성님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가다가 그 관리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바이크는 배기량이 몇이네, 그거를 말하는 의도는 모르겠어. 여기다 세워야 되나요? 예, 이거 타이밍을 쏠때 있잖아. 저기다 세우면 안 돼요? 거기다 세우면은
아이고 그저 택시편 차로 갔다가 저거 세우면 관차가 또 못 되잖아요. 원래는 저렇게 안내를 안 하나요, 그러면? 아니요 차 주차 공간이라. 차 주차 공간이라서요? 예. 요것도 차입니다. 네? 요것도 차입니다. 이몇 시짜리? 1인 주차. 1륜 자동차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말하는 저 살인차를 말하는 거죠. 부담스럽게. 일단은 저기에 주차를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으시는. 아 그러죠. 저기는 보다시피 저 큰 차 들어가고 하는데 또 이거는 지금과 협사니까 알겠습니다. 협사자가 되는 게 뭐 물론 이제 한국이 땅이 좁고 주차면이 적고 250cm인가요 이게? 뭐 CC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우리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자,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의도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은 바이크 배기량이 높으면은 그러면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러면 반대로 지금 경차가 우리나라에서 경차의 배기량 기준이 1000cc를 넘으면 안 되잖아. 초과하면 안 돼서 아마 999cc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막말로 오버리트급 바이크들은 막 배기량이 막 1200cc 막 이렇게 되는데 배기량으로 따져도 자동차보다 배기량이 더 높아. 금액으로 따져도 그 경차보다 더 금액이 나가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럼 결국에는 차에 비해서 그냥 바이크는 작다는 이유 그거 하나잖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는 크지만 너희 그 바이크는 작으니 너네가 좀 희생하고 양보해라. 주차 공간을 쓸데없이 차지하지 말고 차를 위해서 양보를 해라. 이런 논리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바이크에 대한 어떤 낮은 사회적 인식? 이런 게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크에 대한 인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추성훈 씨 그 추성훈 선수 유튜브에서 보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추성훈 선수가 이제 어떤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지 요즘 바이크에 입문해서 바이크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고 계신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어폰이 이제 하수구에 빠졌고 그 하수구 위에 어떤 스쿠터 하나가 이제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걸 그냥 번쩍 두 손으로 들어서 옆으로 살짝 옮기시더라고. 물론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이크 입문하신 분들조차도 이런 바이크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떨어지는 건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바이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아마 바이크를 타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거기서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바이크 타신 분들은 아마 그 장면 보고 다 불편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또 이런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바이크를 탈 때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바이크는 어쨌든 소중하니까 내 재산이고 그래서 차라리 월 주차료를 지불할 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안전한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세대스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좀 더 널널한 편이라서 이제 주차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걸 되게 불편하게 볼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거죠. 혹시라도 또 내 바이크가 해코지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죠.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주차장에 대한 인프라 형성만 잘 돼 있고 주차 공간이 많이 확대가 되면 돈 내고서 주차하겠다 라고 이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불편해질 거라는 거지. 이게 배달 라이더 분들한테까지 이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게 적용이 돼버리면 이제 사실 그 피해는 단순히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그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만 가진 않을 거예요. 그 피해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음식을 픽업을 하고 이제 어디 가게에 도착을 했어. 근데 주차 공간을 일단 찾아야 되지 1차적으로. 이제 인도 위나 이런 데 이제 못 되니까. 그럼 뭐 상가 뭐 지하 주차장이든 어디든 찾아서 이제 들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일이 흔치는 않겠지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필 그 식당이 이제 고층 건물이었는데 되게 고층에 위치를 해.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음식을 픽업을 했어. 내려와. 다시 지하철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바이크까지 가고 이제 바이크를 끌고 다시 출차를 하기 위해서 나와. 근데 하필 재수없게 무료 회차 시간을 초과했네. 그것도 비용을 주차비를 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평소보다 제가 봤을 때 진짜 길면 5분 이상도 지체가 될 텐데 배달 시간 자체가 지체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음식은 또 음식대로 식을 거죠. 음식은 음식대로 식고 배달하시는 분은 또 배달하시는 분대로 또 주차비를 내야 되고 그러면 그 피해가 또 어쨌든 그 배달 음식을 소비하는 일반인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겠지. 음식이 항상 이제 식어서 올 경우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을 걸 거 아니야. 어디다 거냐? 배달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그럼 배달 플랫폼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를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 또 그 피해가 또 본의 아니게 그 식당 그 주인한테도 갈 수가 있다는 거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소할 수 있는 이 한 가지의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거를 그래도 그거는 이제 당신들 너희들 사정이니 이 법안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했을 때,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주차장들,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가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약간 이제 무인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주차비를 이제 그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바이크는 또 전면 주차 번호판이 없어요. 전면 번호판이 없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돼. 소면을 인식할 수 있게. 그럼 주차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나 일반 이제 그런 상가 주차장 이제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번호판 인식 문제가 사라졌다고 치면, 그럼 어쨌든 바이크는 또 특성상 어쨌든 그래도 자동차보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요즘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짝대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와서 막고 열어주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막았을 때 옆에 틈이 있으면 바이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또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주차비 안 내려고. 그것도 이제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뭐 이제 전체를 그냥 주차장 입구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럼 또 이제 뭐 어떤 건물주라든가 어떤 주차 관리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가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지,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바이크에 대한 어떤 낮은 사회적 인식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거는 또 한편으로는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이 또 만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 뭐 저처럼 취미나 레저 바이크를 용도로 또 타시는 분들은 또 생각보다 이런 교통법규 이런 것도 또 잘 지키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그냥 오늘만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할 수 있는 나이대가 16세 이상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란 말이야. 그 친구들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거는 그 친구들은 배달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바이크를 이제 타다 보니까 신호 위반도 많이 하고, 뭐 인도로 주행하는 건 또 다반사고, 바이크 타고 또 횡단보도도 건너 또.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질서하고 진짜 개판이죠, 솔직히. 이게 바이크 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심지어 바이크를 타는 내가 봐도 진짜 꼴보기 싫고, 그냥 저런 놈들은 진짜 어떻게. 근데 뭐 막말로 뭐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뭐 그 친구들 뭐 헬멧을 안 쓰고 다니고 뭐 무뚝으로 뚝배기 다 그냥 드러내놓고선 그렇게 막 위험하게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나서 뭐 대가리 터졌어, 대가리 깨졌다고 쳐. 그럼 본인만 손해잖아. 그런 것까지는 사실 걱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문제지. 사람 많은 이런 밀집 지역이나 공공장소 그리고 야간에 그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은 그 이상한 그 스쿠터 배기음 막 이렇게 막 크게 내면서 관종짓 하는 그 친구들을 좀 제재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차라리 운전면허처럼 성인으로 바꾸던가. 굳이 왜 그렇게 어린 친구들도 아무리 125cc 이하의 바이크라고 하지만 어쨌든 오토바이인데 그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이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왜 원동기 면허를 미성년자들도 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지. 뭐 아무튼 오늘 뭐 이런저런 이런 그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어떤 그런 입법 예고 때문에 지금 계속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후속적인 제도적인 그런 개선이 좀 잘 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 어쨌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단속을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주차비 지불하고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좀 더 안전한 곳에 당당하게.